창문에서 귀신 소리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하는 직관의 무서운 게 시대죠. 거슬 버전은 좀 재미가 없나? 다른 걸로 할까? 어디 출신? 미시시피. 부모님은 완전 부자. 오늘 무슨 컨텐츠? 무서운 게 시대죠. 무서운 게 시대조가. 안녕하세요. 어느새 제가 무지조세 가위 경험담을 올린 지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올린 그날 이후 제겐 미파람처럼 기이한 경험들이 스쳐갔답니다. 오늘은 가위 이야기의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증상. 저는 예전부터 냄새와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코였는데요. 집에서 올라오는 배수구의 악취, 지나가는 사람들이 뿜어대는 향,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카페에 가면 들려오는 다른 테이블의 대화까지. 단순히 귀나 코가 좋아서라고 하기엔 특정한 대상에만 반응하는 감각이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공감해주지 못해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는 형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데 들어온 남자 손님께 엄청난 악취가 났는데 그게 정말 무슨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냄새 같아. 이거 좀 심한데? 이 정도면 액취증 아니야? 라고 하며 손님이 나가자마자 형에게 물었지만 냄새? 난 전혀 모르겠던데? 형은 그저 기분 탓이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무슨 미용실 아줌마들 수다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느낌의 대화가 마치 바로 옆에서 떠드는 것처럼 속닥속닥속닥.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벽 너머에서 두런두런 떠드는 대화 소리에 과일 한 봉지, 음료 한 박스 사서 옆집을 방문하거나 굳이 듣고 싶지 않은 대화 때문에 불쾌하거나 찝찝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이한 일도 반복되다 보면 적응한다고, 우리네 할머니가 유독 무릎이 자주 아픈들 비가 와서 그런가 하고 병원을 안 가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가 예민한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2번 신점. 알고 보니 여자친구네 어머님이 가끔 찾으시는 지인분이 인천 쪽에서 꽤 오랫동안 신당을 유지하셨던 박수무당이셨는데 이번에 큰 곳으로 신당을 옮기면서 연락이 왔다고. 여자친구는 안 간다고 하는데 이사도 했거니와 한번 가볼 거냐는 거였습니다. 무당? 점집? 처음엔 떨떠름했지만 마침 얼마 전 무지조세 올렸던 사연을 읽고 들은 지커님과 햄치즈분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 그냥 그랬더라 라는 식으로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겠다 라는 단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멀찍이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일단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법명이자 상호명이 적힌 커다란 입간판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쪽엔 3층짜리 건물이 슬슬 어두워지는 저녁노을 아래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1층은 통짜 로비였습니다. 2층이 상담실, 3층이 재당실이었는데 물어보니 여러 물건들을 두고 죄를 지내는 곳이라 일반 손님은 특별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청 잘 되나봐. 근데 1층, 2층, 3층 다 쓰시고. 그리고 들어선 상담실. 들어가자마자 저를 처음 맞이한 것은 화려한 색상의 꽃들과 향내 사이에 앉아 계신 박수 선생님이셨습니다. 박수! 죄송해요. 못 참겠어. 남자분이셨고 화장을 하긴 했지만 과장되지 않은 화장이라 꽤 자연스러워 보이셨는데 꼬안고 화장하신 박수. 이때 저는 속으로 영화처럼 호통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예상외로 조용히 절 바라보시다
친절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오면은 못생겼다. 우리 동자가 한 말이야, 동자가. 못생겼다. 아니면은 막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이상한 물건 최근에 가져왔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상상 속은 그죠? 보통 무당이라고 신당을 차린 사람들 중에는 흔히 신발이 떨어진 그리고 애초에 신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선무당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본인 기준에 손님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른 곳에 가도 좋다. 오히려 다른 무당도 많이 만나보고 해야 자기들이 맞는 사람을 찾고 퍼스널 무당인가요? 또 본인이 정말 용하다는 걸 체감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는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이거 진짜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 진짜 머리 잘 잘라주시는 미용사분께서도 다른 미용실 다 다녀와 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거 찾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시거든. 절대 다른 곳은 가지 말라고 하는 내가 오히려 손님 보고 왜 왔냐고 묻는 짓입니다.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무섭게.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 말을 해야겠다 하시더니 애매하긴 한데 내림까지 다 받은 것 같고 여긴 왜 왔어요? 라며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은 걸로 생각하셨는데 무슨 소린가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선생님을 바라보니 처음과 달리 살짝 언짢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단골이 사위될 사람이라고 해서 기혼이나 한번 봐달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더니 어디서 애매하게 걸친 놈이 찾아왔어? 선생님이 희번뜩하게 눈을 돌리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평생 저문커녕 사주타로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 제 말을 듣더니 근데 이럴 수가 없어. 이미 누가 내려줬는데. 그래, 근데 애매하긴 해. 라며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청배드리거나 한 건 아니니까 일단 다른 이야기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풀리는 일들, 주변 분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가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모두 풀어놓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빈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후 이상한 꿈을 많이 꿔요. 특별하게 해코지를 당한 적은 없지만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악취나 소리에 특히 민감한데 혹시 이게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찬히 듣는가 싶더니 제게 출생연도와 태어난 시를 물으셨습니다. 설명하신 바로는 본인이 역술이나 관상을 보는 것은 아니나 연시는 쉽게 말해 저를 구분하는 신문중이나 마찬가지라 청배를 드리고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밑에서 무늬 하나 없이 한자만 가득 적힌 부채를 꺼내 본인 얼굴을 다 가리게 촥 펼치시더니 살짝살짝 흔드셨습니다. 얼마 안가 박수 선생님은 부채를 접으셨는데 촥 너 지금 뭐 보이는 거 없냐? 지금 바로 뭐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없냐고. 무슨 소린지 몰라 반문하는 제게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 주실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천천히 그냥 상담실을 살폈어요. 꽃, 향, 특이한 형태의 불상들, 그리고 상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탱화 아래 그게 있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새하얀 수염, 손에는 붓 대신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이 달랐지만 그건 분명 어릴 적 빈집에서 봤던 기묘한 조각상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박수 선생님은 제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시더니
짧게 혀를 차곤 잠깐 기다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선생님의 손에는 깃발? 뭉치들이 들려 있었는데 곧 돌돌 말려있는 걸 역수로 잡아 내밀더니 하나 고르라 하셨습니다. 아니 뭉치를 어떻게 들고신 거야? 제가 깃대를 고르자 받아들어 직접 쭉 빼신 건 빨간 깃발이었습니다. 이에 박수 선생님은 기가 차다는 듯 웃으시더니 꼬였네. 더럽게 꼬였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갔던 빈집은 가정집에 신당을 차린 무당집이 맞으나 방 안에 길게 붙어있던 부적이나 흰 종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을 봉양하는 신당에 쓰이지 않는데 묘사한 형태가 맞다면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신당을 차렸던 무당이 급한 사정으로 신당을 옮기거나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한들 제의 흔적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으니 부정이 쌓였을 거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히 부르는 행위는 장난이라 한들 위험하기 마련인데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일속 없이 의태만 따라한 행위라도 어쨌든 강령의식을 했으니 그때 무언가 따라붙었을 수는 있다고. 보통 무당에 대해서 듣고 오시는 분들은 광고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무당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신을 한 분만 모시지 않는다. 보통 법명에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은 몸주신이고 나머지 분들도 함께 모신다. 그래서 만신전이고 만신이라 부른다. 신 하나를 여러 사람이 모시고 한 사람도 여러 신을 모시고 지금 내가 가져온 이 깃발이 오색 오방기라 부르는데 약한 기운을 쫓고 복을 주거나 부정을 덜고 새를 점치는 데 사용한다. 보다시피 청백, 홍, 녹, 황의 5색으로 이거 거의 이론인데요, 완전. 제대로 배우는데요. 각 색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간 깃발의 경우 동쪽과 산신님을 의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무속신앙에서의 산신입니다.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보기만 해도 뭔가 오싹해져요. 왠지 기가 빨려요, 왠지. 그리고 제가 본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당시 빈집 신당에서 부정한 것이 들러붙었지만 그 잡기를 붙잡고 있던 산신이 함께 해주신 것 같다. 보통 아무리 무당집이라고 해도 본인 집 문에다 그렇게 큰 제용부적을 붙이진 않는데 윗집이나 다른 집에도 부적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많이 붙여놓은 걸 보면 애초에 도망간 무당이 큰 귀신을 누름하려고 제를 지내다 잘 안 풀려서 해를 당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안 된 죄 때문에 산신께서도 식이 남은 상태로 잡기를 붙잡아 놓고 계셨는데 거기에 겁도 없이 애놈들이 와서 강령의식 의태를 따라하니 들러붙은 거다. 아마 어릴 때 몸에 털뭉치가 이어진 걸 봤다는 꿈은 꿈이 맞을 거고 들러붙은 잡기와 이어진 산신께서 보호하시는 걸 느낀 것이다. 오, 완전 디테일하네. 이건 진짜 100% 실화. 여러분들은 100% 실화, 품격 있는 공포설, 직원의 무서운 게 지대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애매한 내림이라고 느낀 줄 알겠다. 아마 들러붙은 시간이 길어서 열리고 뚫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악취나 소리에 민감한 것도 그런 이유고 만약 완전히 내림받았으면 더 명확하게 들리고 더 명확하게 보이기까지 해야 정상이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고 대신 신받을 운명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애매하게 내림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식은 아니더라도 퇴송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혹시나 또 방울이나 찾는 꿈에 대한 비방 받고 퇴송 구슬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방 받는다고요? 비방? 이게 뭐지? 퇴송굿? 퇴송굿! 다행인 건 정식 굿이면 엄청 비쌀 텐데 선생님이 꼭 일기병 걸린 환자 보는 교수님처럼 자기 논문에 병이 낫는 절차를 실으시려고 치료비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괜찮은 가격에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비방 저거 잘 받아야 하는데 그 비방이 뭔데 그래서 비방 댓글 금지. 저주나 저주를 방지하는
그런 거야? 오호. 나중에 이거 그 전설 한번 봤다가 이거 다시 보면 더 꿀잼이겠다. 고등학생 때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란 책을 읽고 자각몽에 관심이 생겨서 엄청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루시드 드림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데 시도를 하면 할수록 가위눌림이 시작되었었고 환시는 전혀 없었지만 환청이 크게 들려서 공포심만 느끼다가 깨기만 했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조그맣고 작게 느껴지다가 점점 빠르게 커지면서 온몸을 흔들 정도로 크고 시끄럽게 빠르게 몸을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아래로 어떨 땐 앞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혼이 튀어나가 세차게 어떤 구멍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일까요?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공포스럽고 죽을 것 같이 아찔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워서 포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커뮤니티에서 루시드 드림 체험글을 발견하고 제가 느꼈던 그런 증상들이 자각몽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와일드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 추억이다. 와일드, 과도기. 어쨌든 저는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무서운 과도기에서 막혀서 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한 번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그날 일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깨끗하게 씻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잠에 들었던 날입니다. 컨디션이 좋았죠. 바로 성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때처럼 어딘가로 세차게 빨려 들어가는 공포를 느끼다가 귀를 때리던 쇳소리가 멀어지고 구름 속에 안겨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에 오래 있다가 나온 것처럼 물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침착하자고 몇 번이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마 눈은 감고 있었겠지만 눈이 떠진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저는 사방이 막힌 하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밀실,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인데 그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각몽을 꾸고 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여자애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 여자애를 만들려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순이 안 맞고 뭔가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을 막 내뱉더니 예를 들면 소가에게는 말로 있었다는 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얼굴도 조금 뭉개져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고 관심을 가질수록 그의 얼굴이 사람처럼 바뀌고 표정이 보이고 점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랑 그냥 걸어다니다가 한 30분 정도 걸은 듯 싶네요. 그렇게 깨버렸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서 그냥 그때 생각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창 루시드 드림에 대한 연구에 빠져 있다가 고3이 되면서 북 짜는 게 중요해지고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어려워지면서 자연히 자각몽도 잊고 지냈습니다. 고3은 건들면 안 돼. 그 이후로 성공한 적도 없었고요. 이제는 취직도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최근 이상하게 잠을 자면 정현이가 나타납니다. 정현이는 저를 뜯어먹기도 했고 제 앞에서 살려달라며 하염없이 울기도 했고 막 와다다다다다 하고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 생각나진 않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진짜야. 넌 살인자야. 넌 살인자야. 이런 말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온갖 물건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잠을 자는 게 무서워졌고 다시 루시드 드림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가지실 때 시험관으로 가지셨는데
어머니께선 쌍둥이를 임신했었다고 합니다. 10주째에 병원에 갔을 땐 분명 두 아이가 있었는데 13주 차 병원에 갔을 때 한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쌍둥이 중 한쪽이 모체나 다른 쌍둥이에게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현상, 이것을 베니싱 트윈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발생하고 하혈이나 징후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어떡해. 어머니께선 아버지 쪽 돌림자를 따라 딸이라면 정현, 아들이라면 정민이라고 지을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소름 끼쳐. 갈비뼈에서부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설만이 많았죠. 태반이 이상이 있다거나 산모가 고령이라 그렇다거나. 그 중에 심리학에서는 한쪽이 사라지길 바라는 쌍둥이의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설이다 보니 확실한 건 전혀 없지만 근데 살인자라고 하는 걸 보면 정연이는 뭔가 기억을 하는 게 있는 건가? 뱃속에서 공격을 당했다거나? 전 이때 어머니께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를 잃고 생존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도 어릴 때부터 초5 때까지 어머니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을 했었고 혼자 있으면 계속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꿈속에 나왔던 정연이는 태아 때 겪은 심층에 묻혀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가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논문을 찾아보니 출생 시 쌍둥이의 소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서불안의 위험이 높았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네. 뱃속에서 그래도 계속 누군가와 같이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게 남들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겠다. 그죠? 그만큼 쌍둥이들은 아무 기억도 없던 태아 때 헤어졌어도 서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의 허락을 받고 올린 친구 본인의 사연입니다. 우와, 대박. 근데 태아를 뜯어먹을 수가 있나? 이도 없고 탯줄로만 먹을 때고 10주 차면 진짜 작을 때니까 왠지 뜯어먹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복수하려고 나도 널 죽일 거야 이런 의미로 뜯어먹은 것도 아닌 건가? 흡수당한 걸 뜯어먹히는 걸로 느꼈던 것 같다. 흡수하는 게 먹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먹은 건가? 뜯어먹은 건가? 흡수하려고? 헐, 대박.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작년 2023년도에 취업을 하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중형견 크기로 원룸에서는 자취가 힘들 것 같아 투룸으로 집을 알아보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볼 때 우선순위가 애완견 허용이 되면서 전세인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전셋집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 전세 진짜 구하기 힘들지. 월세도 구하기 힘들고 요즘 그냥 집을 구하기가 힘들지. 그러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제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바로 가게 예약을 걸어버려 그렇게 그 빌라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아쉽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집을 보러 가는 그 길에 바로 가게 예약이 걸리냐. 그래서 급하게 직방으로 애완견 허용이 되는 전셋집을 급하게 싼값에 집 알아보기 금지! 3천에 관리비 5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전셋집이 올라와 있어 당일에 바로 그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만큼 아주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역시 오래된 만큼 빌라에 있는 공동 비밀번호도 없고 CCTV는 1층과 빌라 입구에만 있고 2층과 3층에는 CCTV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구옥에서 살기 금지!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회사와도 가까웠고 그리고 애완견 허용이라니 제 눈에는 낡고 허름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밤길에 혼자 에어팟을 끼고 걸어도 저는 겁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 CCTV랑 공동비번은 없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지조세 글을 작성하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층으로 바로 당일에 가계약을 걸고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7월 8일 월요일, 평소처럼 6시 반 퇴근 후 원래 같았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 산책을 나가야 했지만 친한 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한 2시간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보니 9시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가면 너무 늦은 시간일 것 같아 집에서 집안일만 좀 하고 화장만 지운 채 바로 나와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좀 넘게 운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 씻지도 않은 채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책 후 집으로 들어와 바로 샤워를 했는데 씻고 나오니 벌써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죠. 샤워 후 몸을 말리기 위해 나체 상태로 요즘도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 섹시 샤워 하셨네. 섹시 샤워를 하시고 화장대에 앉아 선풍기로 몸을 말리면서 마스크팩을 하기 위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막 넘는 12시 5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퇴근 후에 운동을 하고 왔다는 게 진짜 공포다. 진짜 갓생. 그렇게 평소처럼 아이패드로 제일 큰 볼륨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띠디디디디 띠리리리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덜컹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띠리리리 하고 열리는 거는 진짜 무서운데? 저는 평소에 문고리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덜컹 소리가 났던 거죠. 진짜 열렸는데 이중보안 때문에 안 열렸구나. 그러다 도어락에서 문이 덜 닫힐 때 나는 삐삐삐삐삐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쳐. 도어락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였기에 현관문 앞으로 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어락에서 울리는 삐삐삐삐삐삐삐 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가끔 친오빠가 강아지가 보고 싶거나 줄 것이 있을 때 말없이 집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친오빠인가 보다. 불이 났게 주변에 아무 옷을 주워 입는 동안 오빠! 오빠 왜? 오빠 왜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물었지만 도어락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강아지가 하고 짖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급하게 주워 입고 현관문을 확인해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걸린 채로. 아니, 오빠면은 이것 좀 열어줘라고 말을 하지. 왜 덜그럭덜그럭거려. 계속. 열린 현관문을 보고도 친오빠 또 말없이 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차에 뭐 놓고 와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 밖을 확인할까 하다가 끝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받은 오빠는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자초지종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빠가 얼른 내려와 보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친오빠가 아니었던 거죠. 와, 이중잠금 그 고리를 걸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고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날 새벽 바로 경찰분들이 집주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사는 층은 2층으로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산책 후 집에 들어온 시간은 11시 45분경. 그 뒤로 2층을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거짓말. 2층과 3층엔 CCTV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빌라 내부에 사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3층에 사람이 2층에 내려왔을 수도 있고 맞은편 사는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CCTV가 없으니 범인을 잡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웬일로 경찰이? 나 이거 처음 봐요.
우지 좋다면서 이렇게 감식, DNA 검사, 형사과로 넘어가 이런 거 처음 봐. 보통 CCTV 확인했는데 없네요. 예, 그냥 사세요, 님들. 빠이 이렇게 가는데 경찰. 웬일로 일 열심히 해주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했나? 작정하고 했네, 이 쌍놈 새끼. 증거 없이는 빌라 내부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수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보니 최근 이상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뭐가 있어? 저희 집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에 예민하게 짖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위에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초인종 소리를 들은 일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배달을 시킨 적도 없는데 벨소리를 누르고 인기척이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눌렀나 생각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측한 생각으로는 초인종을 누르고 강아지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안이 조용하다면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은 친오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약도 먹고 이사를 하면서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극복하고 본래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끔찍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그 문이 열렸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무섭겠다. 여러분 문 걸어놓고 잡시다.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문 걸고 자는 거야. 2주 전 저는 새뜨게 참고할 책을 빌리기 위해 엄마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앞에 있는 버스와 같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버스에는 밖에선 안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유리로 된 큰 창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나길래 저 분홍색으로 된 부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버스의 뒷모습이죠. 뭔데 이렇게 귀여워. 그랬더니 안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웬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냥 진짜 남자아이 아니에요? 버스는 정류장으로 승객을 태우러 가고 저희 엄마 차는 그 옆을 지나갔어요. 도대체 그 아이는 뭘까? 사람인가 싶어 아이가 보인 자리를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진짜 아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네. 좀 음침하고 칙칙한 색감을 띠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지만 정말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침하고 칙칙하다뇨.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상처가 돼. 아무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대형마트에 차를 주차한 뒤 엄마는 병원 진료를 봐야 한다고 저보고 마트 식당가에서 밥을 먹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주말이라 앉을 자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석에 위치한 1인씩 앉는 긴 책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당가 안에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 제 자리 바로 앞이 키즈 카페라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며 밥을 먹는 저로선 상관이 없었어요. 돈가스가 나오고 폰으로 심야 괴담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공포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아니 잠깐만 왜 무지조도 안 봐요? 무지주지 맞아요. 한 여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분이 키즈 카페로 들어와서 신나게 노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뭐지? 키즈 카페 벽 한쪽에 웬 음침한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먹던 밥을 마저 먹으려던 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정말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미친 듯이 나는 날이었는데 그 아이가 긴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긴팔이 아니라 누가 봐도 두꺼워 보이는 원단에 긴팔 주황색 옷이요. 서서 구경을 하던 아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던 자동차 범퍼 위에서 올라가서
턱을 갠 채로 고개를 까딱까딱이며 하는 콧노래를 부르는데 여자아이도 여자아이의 엄마도 마치 그 아이가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퀴즈카페 안을 이리저리 방방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확 돌리면서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저를 계속 쳐다보니 머쓱해서 손 인사를 하며 안녕 라고 인사를 했는데 남자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고 돈가스에 고개를 박은 채 이상한 애네, 빨리 먹고 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속도를 높여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완벽히 90도야. 다행이다.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싶어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봤는데 그 남자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박수가 아니라 마트 안에서 소리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를 보란 듯이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야 라는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사람이 도저히 칠 수 없는 속도로 박수를 치는데 팔을 한 치에 흐트러지면 없는 직각으로 한 상태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쳐? 이렇게는 큰 소리가 안 나고 귀여운 슬라임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체감상 이 정도 들어보자. 야, 이 정도 박자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진짜 개 무서울 것 같아. 이 상태로 진짜 로봇처럼 계속. 근데 박수를 치면 식당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안 들린다는 듯이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전 깨달았어요. 이거 나만 들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싶던 그때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서 있던 곳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듯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갔구나. 드디어 사라졌구나. 저는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이가 사라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유튜브를 보기 위해 세우던 폰 화면에 그 아이가 비쳤어요. 그것도 제 뒤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요. 아이는 폰 화면으로 저의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보란듯이 제 귀 바로 옆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박자 못 따라해 이거. 이래도 안 들리냐는 듯이 더욱더 세고 빠르게 박수를 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아이는 박수를 멈추고는 제 귀에 얼굴을 더 가까이 붙인 상태로 아까 나한테 인사했잖아. 버스에서도 봤으면서 왜 모른 척해?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에 나 또 보게 되면 아는 척 해줘야 돼. 알았지? 타닥타닥 발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나가는 걸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가는 방향을 뒤따라 쫓아갔어요. 왜 또 쫓아가? 쫓아가기 금지! 아이가 가는 길에 있는 코너를 돌면 긴 복도가 있는데 양 벽면은 꽉 막힌 벽이고 길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이가 코너를 돌고 저도 바로 코너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진짜. 난 원래 이런 거 좀 반신반의했는데, 저번에 이어폰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 들은 이후로 이제 믿게 돼버렸어. 내가 진짜 어떻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댓글로 막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은 거 아니냐, 울린 거 아니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아니거든. 사람이 그냥 본능 직감적으로 알잖아.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들었어요? 라고 말한 이유가, 내 오른쪽 귀에 진짜 크게 여러분들이 막 지커님 계속 듣다 보니까 조그맣게 들리는데 혹시 이거예요? 약간 하는 소리 들리는데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모를 수가 없게 여기다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뭔가 역재생하면 나오는 듯한 그런, 맞아,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진짜 내 귀 위에 때려박아갖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그래서 저 아직까지도 여기 팥 놔둔 거 알아요? 팥. 진짜 팥. 진짜 팥 놔뒀어. 무서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편순이 MC즈입니다. 저번 주말에 겪은 따끈따끈한 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주말 새벽 6시 오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아침 해가 뜨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겠다. 사실 저는 귀문이 살짝 열려있어 영적인 존재를 본다기보단 느끼는 편이라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따가운 시선이나 인기척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거기다 가뜩이나 새벽에 하니까 더 그렇겠다. 가끔 다른 일을 할 때 계산해달라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무섭겠다. 새벽에 혼자 있는데 계산해주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없어. 야 진짜 개무섭겠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무지조신데?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편의점을 들렀다 집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저희 가족이나 제 주변 지인들은 꼭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편의점에 다녀오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론 잡기가 따라붙어 올 수도 있으니 사람이 많이 다니는 편의점을 들렀다 오는 게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오는 거야? 헐, 그럼 그만큼 편의점이 잡기가 많겠다. 제가 아무래도 아침 출근이다 보니 사실 8시나 9시쯤 되면 햇빛도 따뜻하게 들어오고 노곤노곤해져서 자주 졸고는 했어요. 저번 주말도 다름없이 졸고 있는데 좀 피곤했는지 앉은 채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는 워낙 자주 눌려서 하필 지금 손님 오실 때까지 못 깨면 쪽팔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깨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진짜 쪽팔리긴 하겠다. 그런데 창고문이 하면서 열리더니 갑자기 뭔지 모를 기운이 편의점을 가득 채우고 편의점 안이 사람들로 꽉 찬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면 뭔가 울리는 듯이 웅성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손님들이 오신 줄 알고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귀에 들리던 소리는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군데? 누군데? 이런 말들이었고 이 소리들이 점점 커지더니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2초 뒤에 제 귀 바로 옆에서 얘 내려갈까? 저는 이 말에 발작하듯 일어났습니다. 꼭 닫아놨던 창고문은 활짝 열려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장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은 제가 일하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마감과 오픈을 하셔서 가끔 편의점 창고 안에 간병 침대를 설치하셔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더한 경험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지야, 지금 CCTV 보니까 창고 안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사장님이 나중에 재고 정리할 테니까 물건 빠져도 채워놓지 말고 가만히 놔둬. 그리고 저는 그날 창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픈을 하려고 창고에 매장 등을 키러 들어갔더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오픈을 위해 매장 등을 켜고 뒤를 도는 순간 창고문에서 누군가 쓱 보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손님이신 줄 알고 급하게 나오긴 했는데 예상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수많은 목소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잡개들이었을까요? 다음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편의점 창고문을 보시면 문에 있는 유리가 거울처럼 되어 있어 딱 붙어서 보지 않으면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가끔 사장님께서 창고 CCTV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창문에 딱 붙어서 반대편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아. 아! 엄마! 아니 왜 문을 때리고 가? 몰랐잖아. 문 소리 때문에. 거울 보는 사람 창고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니 편의점 가지 말아야겠다. 직관에 무서운 게 지도조와 철칙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것만 다 지키면 공포스러운 상황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제 거의 숨만 쉬어야 돼. 이거 다 지키면 학교 가기 금지, 아파트에서 살기 금지, 빌라에서 살기 금지, 편의점 가기 금지, 두고 온 물건 찾으러 밖에 나가기 금지, 밤에 어디 나가기 금지, 뭐 싸게 사기 금지, 밖에서 물건 주워기 금지, 혼자 집에 있기 금지, 호기심 금지, 호기심도 금지야. 죽는 게 낫겠어. 가능한 거 무지조 시청하기. 이렇게 무지조 편의점 사연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가장 소름 끼쳤던 썰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근데 나는 진짜 나 약간 궁금해. 나도 한번 점집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나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맨날 하니까 저번에 이어폰에서도 소리가 들렸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뭔가 그런 안 좋은 나쁜 귀신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깨가 요즘 무겁거든. 내 어깨. 수십 명이 막 앉아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너무 싫은데. 저리 비켜! 그건 자세가 안 좋은 거야. 승모근 운동의 지경. 맞아. 나 라운드 어깨. 요즘 좀 심해. 안 그래도 거북이였는데 요즘 거북이가 좀 심해진 것 같아. 근데 본인 얘기 다들 궁금해하듯이 귀신도 궁금해서 오는데. 그니까 이 좁디 좁은 곳에 오기만 해! 가만 안 둬! 무지조 재미없거든? 오직 인간들만을 위한 방송. 무서운 게 진짜 좋아.